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먼저 오늘의 수급의 흐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은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 대형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두산 중공업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 그쵸. 따라서 일진파워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해운주들 페노션과 HMM도 매수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비슷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쪽이 거의 좀 유사하지만 기관이 좀 색다르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바로 카카오페이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카카오페이를 대량 매도하고 있지만 네. 기관은 어제부터 카카오페이에 대한 매수세를 점차 늘려가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은 또 한국전력을 또 따로 매수하고 있는 것도 그쵸. 오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1라운드 수급 파이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1라운드 대결 라인업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은 포스코고요. 기관의 선택은 경동 나비엔입니다. 네. 어떻게 연관성을 찾아야 될까요? 연관성은 없습니다. 예. 네, 연관성은 없는데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쉬었던, 그러니까 많이 이제 쉬었던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올해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되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보여지는 종목을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포스코도 그렇고 경동 나비엔도 그렇고 뭐 올해 한 해를 통틀어 봤을 때 모두 이제 좋은 뉴스들이 나왔던 종목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경동 나비엔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땐 두 종목 모두 좋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먼저 움직였다가 조금 쉬고 있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두 종목군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종목군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와 경동 나비엔, 뭐 경기 민감주와 계절 민감주가 만났다. 이렇게 그렇게 볼수 찾아볼 수 있죠.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더 민감한지 승자를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자, 계절 민감주로 열어주셨습니다. 경동 나비엔도 뭐 여름의 신일전자 같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여름에 아마 이 신일전자의 움직임을 보신 네. 분들이라면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경동 나비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계절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되면 신일전자라든지 여름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처럼 한 번 시세가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이 좀 길어지거나 깊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있다라는 것을 좀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은 지금 시기적으로 11월이고 겨울에 대한 또 계절 민감주들을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경동나비엔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경동나비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튼튼한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동나비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의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또 이제 익숙한 기업이기도 한데 국내 시장 점유율은 뭐 여전히 증가하면서 좋은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해외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국내에서만 파는 것보다는 똑같은 제품을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가져다 팔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구 시스템을 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 기업들이 건물을 지을 때, 건설사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 아파트라든지 그 건물에 이 환기구가 좀 같이 들어가는 또 B2B 중심의 사업에서도 매출을 좀 늘려가고 있었던 경동 나비엔이기 때문에 네. 계절적인 요인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바탕을 좀 같이 합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계절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가격 전략도 중요하고요. 타이밍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롱패딩 입을 때 사면 저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롱패딩이 주
입기 예, 전이 비가 오고 나서부터 엄청 추워진대요. 그렇죠. 딱 지금이 저는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추워져서 파카를 꺼내 입고 패딩을 꺼내 입고 할 때 경동 나비엔을 보면 저는 이미 올라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Right now.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제 가격을 좀 말씀드려 보면 오늘 종가 68,400원인데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대신에 이제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되 뭐 겨울 동안에는 이렇게까지 크게 지수가 밀리지 않는 이상 저는 종목이 개별적으로 밀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75,000원, 8만 원 그 가격대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 가격 전략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8만 원 선까지 일단은 노려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일단 좀 잡아가겠습니다. 그렇죠. 경동 나비엔 1라운드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 수급파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 라인업도 펼쳐볼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CJ ENM, 이오플로우. 외국인은 CJ ENM이고요. 이오플로우가 만났습니다. 네. 정말 뭐 업종이 완전 다른 종목 두 개가 만났네요. 일단 다른 업종인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매기세가 붙어주고 있는 업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CJ ENM은 뭐 이제 매기세가 붙은 게 아니죠. 이미 한번 확 그쵸.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 그리고 이어플로우를 포함한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초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에 한번 수급을 조금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지금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또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장중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인 만큼 이 제약바이오 조금 쉬어가고 있는 미디어 엔터를 지금 봐야 되나 아니면 그동안에 오래 쉬었던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ENM과 이오플로우의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이오플로우가 일단 승리했습니다. 네, 일단 뭐 미디어 엔터주 올해 한 2달 동안 가장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 JYP, 뭐 YG, SM 이러한 기업들, 거기에 하이브 또 여기에 이제 붙여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테마가 강력하게 붙어주면서 이제 섹터 전체가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흥행작 때문에 뭐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 뭐 쇼박스도 그렇고 CJ ENM도 그렇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였으나 지금 현재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지금 매수해서 뭐 몇 개월 뒤에 굉장히 큰 시세를 노려보고자 하는 트레이딩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좀 매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이오플로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자 이오플로우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길래 제약바이오 많은 기업들 중에 오늘 이오플로우를 가지고 왔냐면요. 인슐린 관련한 이 패치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동 패치라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붙여놓은 패치에서 이제 몸에 인체에 인슐린을 공급하는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인데, 네. 자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암이라든지 표적항암이라든지 그러한 시장보다는 훨씬 더 규모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쵸.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이 당뇨 쪽에서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오플로우에서 만드는 이 제품이 지금 이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낮은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보면 설비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비를 확장을 한다라는 거겠죠. 맞아요.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오플로우 지금 위치에서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얼마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렇죠. 결정했는데 가야죠. 공시를 통해서도
흑자 전환을 위한 맞아요. 마지막 유상증자, 무상증자다라고 강조를 할 만큼 자, 이오플로우가 당찬 포부를 밝혔었는데 자, 이렇게 좋은 기업,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요. 맞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저는 그래도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목표가를 좀 정해드리는데, 오늘도 매수가 목표가를 정해드리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를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오플로우는 오늘 종가 59,800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손절가는 5만 원을 잡아 보시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을 제가 한번 제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임상시험을 제대로 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못했던 임상시험을 언제 할 것이냐?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보다는 한 달 반 뒤에 내년 1분기 초부터 제약바이오는 흐름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저는 시기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내년 1월 혹은 2월 초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추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오플로우 바로 이제 후에 있는 4분기 실적부터 좀 좋게 나올 거라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오.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 분기들의 실적을 놓고 이어플로우를 보게 되면 그래도 네. 꾸준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개선이 되었고, 또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한, 또 이제 흑자 전환을 위한 또 설비 증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투자를 안 하는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시에서 9배 정도 늘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는 제약바이오는 그만큼 투자 대비 당연히 회사는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이어플로우 뭐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갖고 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대를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오플로우였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일단 5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오플로우까지 2라운드를 모두 살펴봤고요. 자, 이제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열어볼게요. 자, 에너토크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좀 필요한 부분일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제 제가 눈여겨본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중립을 시장이 기대한 만큼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가 뭐냐? 원전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원전에 대한 사실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던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놓고 보면 원전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높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이제 관련주로서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관련 부품을 만드니까 뭐 유럽, 뭐 북미, 뭐 이러한 쪽에서의 원정 증설은요, 관련주들의 실적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테마적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또 강한 테마 힘이 붙었기 때문에 에너토크를 포함한 관련주들, 그동안에 좀 많이 못 갔다라고 느끼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늘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봤었는데, 반대로 오늘 어떻게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 좀 빠지고 있는데, 네. 김채성 팀장님이 보셨을 때 이 원전 관련주들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서 포함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어찌 되었든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원전 에너지는 꼭 이제는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그렇게 막 100% 부합한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풍력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그렇고, 태양광은 또 풍력은 지리적인 요건도 그렇고, 태양광은 또 단가적인 부분에 대한 위험 리스크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기와 수소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놓고 보면 네. 원전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이 흐름이 거세졌기 때문에 자, 원전 관련주 에너토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너토크의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뭐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는 있으나 조금 떨어지는 칼날이라고도 좀 볼 수 있어서요.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12,3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의 종목을 제가 종가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기다렸다가 12,000원 이하에 내려오면은 1차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11,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2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또 상승 시에는 저는 18,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 밴딩은 깔끔하게 12,000원과 10,000원 사이라고 딱 보면 되겠네요. 12,000원에서 11,000원 사이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는 18,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에너토크였습니다. 손절가 10,000원인 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감사합니다.